안녕하십니까, 크리스입니다. 잘 지내셨는지요? 저도 이제 거의 한 달 동안 이렇게 유튜브를 못 했었습니다. 좀 뭐 굉장히 또 바쁜 일도 많았고요. 하여튼간 뭐 공사도 많고 뭐 이렇게 여기저기 뭐 디자인도 하러 다닌다 뭐 하여튼간 뭐 하다 보니까 뭐 부동산 소식을 한 달 동안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. 하여튼간 매주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매주마다 뭐 새로운 소식이 없잖아요. 뭐 없다 보니까 2주 있다 해야 되겠다. 뭐 나 이거 안 하고 뭐 2주 안에도 뭐 이렇게 특별한 소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 이렇게 또 좀 한 달 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또 한 번 또 찾아뵙고 또 이렇게 부동산 소식을 나누기로 합니다. 요즘 부동산 소식의 키워드는 이자율입니다. 이자율이 많이 올랐습니다. 한 뭐 7.5, 뭐 7.25, 뭐 이렇게 뭐 작년 한 달 전만 해도 한 6.5, 6.75 뭐 이렇게 했는데 거의 1% 정도 올랐어요. 그러다 보니까 사람 심리가 조금 1% 오르면 뭐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막 이렇게 뭐 다들 그러시는데, 이제 오르다가 항상 오르는 길이 있으면 이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. 이제 거의 다 많이 올라왔다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신문지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할 때 뭐 내년 1분기까지 한 2월달, 3월달까지는 한 7%로 이제 고정으로 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점차적으로 떨어질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팬데믹 때 너무 워낙 그 이자율이 좋아서 그걸 자꾸 잊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제가 볼 때 5%, 6%가 가장 노멀한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그 정도로 계속 유지되고 돼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부동산을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전쟁도 나고 뭐 이자율도 비싸고 그래서 약간 주춤하시는 것 같은데요. 미국은 250년, 거의 250년 그 역사 동안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전쟁을 했던 나라입니다. 뭐 항상 이 나라 땅 안에서 뭐 전쟁이 있었던 건 아니고 항상 바뀌든지 뭐 하여튼 전쟁을 달고 살았던 나라입니다. 하여튼 그 와중에서도 항상 전쟁이 끝나면은 경기가 좋아지고 또 이제 또 부밍이 되고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있었던 나라예요. 그런 통계적으로 보면은 또 이거 뭐 이런 전쟁들은 그냥 지나가는 또 이제 전쟁처럼 매번 있었던 일들이니까 뭐 이렇게 이제는 뭐 이렇게 뭐 새롭지도 않아요. 하여튼간 뭐 그렇습니다. 뭐 조만간 끝나겠지. 뭐 하여튼간 이 나라 땅 안에서는 벌어지지 않는 일이니까 체감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뭐 끝나겠지. 그리고 또 이자율은 지금까지 너무 저금리 쪽에 있다 보니까 점점 오르니까 막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돈이 많이 풀려서 아직도 돈을 쌓아두고 계신 분들은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뭐 많이다, 7%다. 근데 저는 아직도 제가 20년 전에 집을 이렇게 볼 때는 18%, 뭐 18%, 14%, 12%, 11% 막 이랬어요. 11%인가? 그랬던 이자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뭐 이제 7%. 근데 그때처럼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시장이 완전히 체질이 틀려졌죠. 이제는 구매하시는 능력도 굉장히 좋아지셨고 모든 게 시스템화돼 있어서 하여튼간 7%대 이자율 높다고 생각하시는 거, 이것도 또 이제 정착되면 사람들 눈에 익으면 또 이제 이 정도는 되는구나 생각되지만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생각할 때 1분기까지는 7%, 그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6.5, 그래서 여름 정도에는 한 5% 말까지, 5% 한 말까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사는 게 좋냐? 집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파시고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찬스 같아요. 어차피 지금 막 경쟁이 세지 않을 때, 이럴 때 마음에 드는 집을, 본인의 집을 파시고 이렇게 사시는 건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내가 지금 내는 이 페이먼트가 뭐 지금 뭐 2%, 3%인데 이거 비싸게 사는 거 아니냐 뭐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, 그때는 참 특별한 상황이에요. 그 2, 3%, 그러면 계속 그 집에 사셔야 돼요. 그냥 뭐 다른 데 옮기지 마시고 그 집에 사시고, 내가 한 5% 정도에 한번 갈아타 보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쯤 사셔서
한 내년도 중반쯤 됐을 때 5% 됐을 때 그때 리파이낸싱을 하셔서 5%로 갈아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뭐 옛날 2% 3% 지금 그 이자율이 좋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나는 만족한다 하신 분들은 그냥 그 집에서 그냥 꾸준히 사시면 되고, 내가 돈이 좀 벌려지고 이제 좀 한번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는 분들한테는 좋은 찬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사람이 좀 진취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한 번 정도 7년에 10년에 한 번씩 집을 바꿔보시는 것도, 이제 자녀분들이 다 키우신 분들은 이제 하셔서 좀 줄이시는 것도, 그리고 그로잉 패밀리들은 지금 작은 집을 샀는데 좀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것도,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실만 합니다. 그리고 렌트비 같은 경우는 요즘도 계속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. 좀 상승세로 유지하고, 근데 지금 개썸 주지사가 시큐리티 디파짓을 한 달만 받아라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는데, 참 그런 것 같아요. 모든 법안은 양쪽을 다 봐야 되는데, 랜드로드는 이 사람이 좀 탐탁치 않으니까 이 2-3달 더 받고 싶겠죠. 강아지도 키우고 있으면 나중에 시큐리티 디파짓을, 근데 한 달만 받는다 그러면은 랜드로드는 오히려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어요. 더 좋은 사람, 정말 튼실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더 약간 좀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더 냉혹하게 할 수도 있어요.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니까요. 보통 이거는 주인이 이게 나 2달, 3달치 달라는 게 아니라, 텐던트가 나 3달치 디파짓 내겠습니다, 2달치 디파짓,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. 근데 그 집을 얻으려고 하면은, 근데 그거를 못 받게 하면은 시큐리티 디파짓을 못 받게 하니까 그러면 페이먼트를 먼저 마지막 2달치를 먼저 내게끔 하는 이런 식으로, 편법은 아니고 그런 이 법을 만들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다들 유지해 나갈 거예요. 오히려 더 페이먼트를 더 빨리 내라, 마지막 12개월이면은 마지막 11달, 11달, 12달 거를 2달치를 더 내라, 미리 내놔라,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거고,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은 또 많습니다. 오히려 아쉬운 사람이 구하는 사람이지 주인은 아쉬운 사람이 아니거든요. 좋은 사람은 항상 들어올 수 있는데, 이런 법안을 만들어놔서 오히려 더 시장에 맡겨놔야 되는데, 이제 힘드신 사람들이 집 구하기 힘들다, 시큐리티 디파짓이 없다, 아니 그런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조금 더 내시고 안정적으로 내가 괜찮다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, 그걸 막아버리면은 오히려 더 좀 그렇지 않을까,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. 그렇게 생각되고요. 그리고 지금 얘기들 하는 거는 내년도 주택 2023년은 이제 다 갔습니다. 이제 2023년 할로윈이 있고 땡스기빙 있고 크리스마스 있고 이제 우야부야 하다 보면 또 내년도 1월달 되고 또 새롭게 폭죽 터뜨리고 이제 또 그러겠죠. 근데 내년도 조건은 그렇습니다. 모게지 유지율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내년도 중반에는 5% 정도로 내려갈 것 같다. 별다른, 그리고 매물 부족은 계속 나를 것 같다. 또 이자율이 내려가면 또 가격은 구매자들이 늘기 때문에 또 가격은 또 오히려 상승될 가능성이 더 높다.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어요, 다들. 제 얘기가 아닙니다. 이코노미스트들의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자율이 높아서 난 구입을 꺼려. 그런데 만약에 퀄리파이가 이니셜 디파짓이 되시고 20%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때 원하는 집이 경쟁은 그렇게 많지 않을 때 구입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. 그다음 몇 달 더 내시다가 5% 됐을 때 리파이낸싱을 하시면 되고, 제가 이렇게 뱅커분들이랑 얘기하면 0.5% 이자를 내릴 때는 반드시 또 리파이낸싱을 해라,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그 정도 해서 계속 줄여가는 게 좋지 않냐, 그런 거고, 어차피 의식주 중에서 먹는 거 입는 건 줄일 수 있지만 자는 거는 줄일 수가 없잖아요. 보면은 어디 길거리에 잘 수도 없고, 그리고 내 식구들도 커가고 내가 형편이 된다면 한 번 정도는, 기존에 갖고 집을 계셨던 분들은 한번 그 집을 파시고 좀 큰 집으로, 그로잉 패밀리들은, 그리고 굳이 내가 지금 나 2% 3% 이자율이 좋아, 여기는 달라네, 좋아, 그런 분들은 계속 사시면 되고, 저 커가시고 이제 내 좀 인베스트먼트를 좀 해야 되겠다는 분들은 옮기실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왔다라고 저는 확신을 드립니다. 이렇게
뭐 네 돈 내는 거 아니라서 이렇게 얘기하는데, 아니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. 그렇게 한 번 정도 지금, 왜냐면 뭐 그때 가서 이제 뭐 그 5%대로 내렸을 때 그때 가서 움직인다 싶으면은 또 늦는 거예요. 그러니까 조금 항상 보면은 테이크 리스크를 조금 가지시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.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하고 시장이 있는데, 요즘은 AI도 있고 모든 것들이 예측 가능한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. 예측 불가능한 세계는 없어요.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게 이렇게 이코노미스트 내놓고 다들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, 그냥 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집을 파시고 좀 큰 집으로,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작은 집으로, 좀 많이 비싸게 파시니까 작은 집으로 가셔도, 그리고 나중에 파이낸스가 5% 정도, 그리고 이사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시고 보면은 몰개지 쇼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, 한 두세 군데를 이제 쇼핑을 하면 한 3,000불 정도는 줄일 수도 있다. 좋은 곳을 항상 말씀드렸듯이 뱅커도 만나시고 몰개지 브로커도 만나시고 이렇게 하셔서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. W2 폼은 볼 게 없어요. 뭐 은행 가셔도 돼요. 은행 가셔서 간단히 쓰시는 은행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시면은, 거기서 오히려 그 로열 커스터머라고 해서 뭐 디스카운트도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,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뭐 숨기는 게 많잖아요. 쉴드 치는 게 많기 때문에 뭐 뱅커에 가면 생각만큼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. 뭐 근데 사업 비즈니스 뭐 그런 거 갖고 플랜들, 요즘에 은행에서 저 모게지 플랜들이 좋으니까 뱅크에 가셔서 자주 쓰는 뱅크 있잖아요. 한인뱅크도 있고 뭐 웰스파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뱅크 오브 호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데 가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. 하여튼간 최소한 2년, 내년도 중반에는 한 지금보다 모게지 이자율이 2% 정도는 떨어진다라고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. 주택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. 하여튼간 본인이 내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 하신 분들은 옮기시는 게 좋은 것 같고, 지금 이자율이 좋아, 만족스러워, 내 동네가 너무 좋아, 사랑스러워, 그러면은 그 동네에서 열심히 사시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들 한번 움직여 보시는 것도 좋고 스테이 하시는 것도 좋고, 그런 상황이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. 그 점 말씀드리고, 하여튼간 좋은 주말 되시고요. 다음 주에도 조금 좋은 걸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좀 요즘에 리모델링 하우스를 조금 많이 하고 있어요. 몇 개를 하고 있는데, 고쳐서 요즘에도 좀 고쳐서 이제 들어가시는 것도, 잘 고쳐져 있는 집을 고쳐서 들어가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그걸 말씀을 드려요. 어차피 기분도 딱 이사 갔는데 딱 새로 딱 잘 돼 있는 집. 그렇지만 그냥 보존 찌질찌질한 플리프 이런 것들은 조금 하실 때 좀 사실 때 좀 잘 꼼꼼히 살펴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기존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. 항상 좀 보면은 인스펙션 잘 받으셔서 문제가 없는지 하자가 없는지 잘 보시고 이사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오늘도 제가 얘기하는 게 반만 들으십시오. 다 들으실 건 없고, 그렇지만 뭐 저는 뭐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아무튼 좋은 주말 되시고요.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